안녕하세요, 원희하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 가격 얘기를 할 거예요. PD님 생각할 때 금 가격이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린다고 생각해요? 금 가격은 약간 세상이 안 좋을 때 오를 것 같아요. 세상이 안 좋을 때? 전쟁 나고 이럴 때. 금이 안전자산이니까 사람들이 금을 사지 않을까요? 그럼 반대로 이제 떨어질 때는요? 떨어질 때는 좀 세상이 안정됐을 때? 세상 안정됐을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은행에서도 있었고 직업군인도 했었고 이제 대학교 때는 뭐 창업 동아리 이런 것도 했었거든. 15년 전 막 이럴 때 생각을 해봐도 그때도 어려웠대. 그리고 14년 전도 어려웠대. 코로나 때도 이제 다 망했대. 만약에 이 아이디어가 맞다고 하면은 세상이 안 좋을 때 이제 매수했다가 안정될 때 이제 매도를 한다, 이런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세우면은 좀 모호해. 조금 더 배경 지식을 쌓는 걸로 해보죠. 약간 역사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 심리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는 돈이고 얘는 이제 금이에요. 뭐 가질래요? 금이요. 그쵸?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라고 쳐도 사람들이 돈을 보유하는 것보다 돈이 있으면 부동산 투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심리적으로 실물을 더 선호해요, 사람들은. 일단 그거를 먼저 깔아두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가 더 좋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좀 유식한 얘기로 금의 가치, 지폐의 가치는 어디에 기인할까요? 이것만 있다고 해서 가치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어디서 생겨날까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어디서 쓸 수 있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금 같은 경우는 어디서 쓸 것 같아요? 장신구. 아니면 물건 만들 때? 물건 만들 때, 맞아요. 산업용 금도 있어요. 반대로 지폐는 어디다 쓸까요? 지폐 장신구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지폐 여기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유일한 지폐의 가치는 화폐로서의 기능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금은 화폐로서 기능을 하냐? 금도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1940년대부터 1971년까지는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걸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 지폐를 가지고 은행에 가요. 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금으로 바꿔줬어요. 그걸 이제 금태환제도라고 하는데,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금이라는 거에도 화폐로서의 기능을 했던 적이 있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거는, 금은 뭐 매장량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점점 없어져요. 달러는 어떨까요? 달러는 찍어내요. 그쵸? 어떻게 찍어내요? 지폐 만드는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찍어내는 거 맞는데 통화정책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달러들을 내보내요. 그러면은 가치가 어떤 게 더 높을까요? 당연히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게 더 이제 값어치가 높아지고,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는 값어치가 이제 떨어지겠죠. 이 정도가 이제 배경 지식이에요. 금은 이제 희소하다. 값어치가 이제 계속 오를 수 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막 한 10년 이렇게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달러 같은 경우는 희소하진 않아. 찍어낼 수 있어. 값어치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값어치를 이제 정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달러 같은 경우는 그럼 언제 찍어내냐면은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은 대출을 많이 내보낼 수 있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식한 얘기로 재정 지출을 늘렸을 때, 아니면 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코로나 지원금을 주겠다 하면은 돈이 이제 계속 뿌려졌을 거잖아요, 이 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값어치가 떨어져요. 흔해지니까. 반대편에 있는 금은 값어치가 오히려 높아지겠죠. 금리가 떨어지고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영향을 주는 거는 부채 비율이 있어요. 다른 나라로 예를 들어볼게요. 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도 났다, 우리 다 망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 화폐 가치가 박살 나겠죠. 쓸데없으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 재정위기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촉발됐던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그럼 이제 달러 가치를 생각할 때도 부채 비율을 걱정을 해야 될 거예요. 돈을 많이 빌렸다고 하면은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이거를 그래프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GDP 대비, 경제 성장 대비해가지고 정부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코로나 기점인 2020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한데, 다시 말해서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은 올라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도 보면은 한 2000년대부터 금 가격이랑 미국의 이제 정부 부채랑 보면은 따라서 올랐다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2014년 이럴 때는 부채 줄었고 이 기울기도 평평해졌을 때는 금 가격이 이제 쭉 내려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부채가 느니까 금 가격도 이제 쭉 늘었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금 가격이 오를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금리를 인하시킬 거다. 금리 인하했다는 얘기는 달러의 값어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글로벌 투자자라고 하면은
미국 채권을 사면은 이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기준금리가 줄어들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 비율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로 투자를 안 하고 어디다 투자를 할까요? 달러를 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할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줄었으니까. 달러 예금을 들었을 때 5%를 받을 수 있었는데 금리가 떨어져서 3%밖에 못 받아요. 그럼 이제 2%가 아쉬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딴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달러가 아니라 다른 데로. 이런 것처럼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는 거는 금 가격의 이제 호재예요. 근데 지금은 뭐 선반영이 됐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경제가 이제 계속 이제 안 좋고 뭐 이러면은 금리 이제 더 인하를 하겠죠. 그럼 이제 재정 지출은 어떨까 이걸 봐야 되는데 내릴 이유 중에 하나는 재정 지출이에요. 지금 아직 미국에서 대선 그 이제 레이스를 시작했잖아요. 내년 되면은 대통령이 누구인지 이렇게 선정이 될 텐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은 부채 비율이 줄어들겠죠. 부채 비율이 줄어들면은 건전해지고 달러를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싶어지면은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반대에 있는 금 가격은 좀 떨어지고 이럴 수 있겠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상황에서 금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금리가 좀 떨어지고 달러의 값어치가 좀 떨어질 거다. 그래서 반대편의 화폐인, 고전적인 화폐인 금 가격이 좀 오를 거다. 이런 아이디어고 반대로 이제 내릴 거다 하는 거는 재정 지출을 좀 이제 줄이고 미국이 좀 더 건전하게 되고 생각만큼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적거나 해서 금의 값어치가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뭐가 더 우세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제가 뭐 금리 인하나 뭐 재정 지출이 어떨 거다 이런 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뭐 예측을 한다고 해도 뭐 요만큼 이제 반영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거고 금 모으기 컨텐츠를 하는 것도 선물 목적이다 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금 모아가지고 부자 됩시다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런 아이디어로 따라하지 마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